만약 5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뼈가 부러질 거예요. 밖으로 낙법을 한다면 멀쩡할 수도 있죠. 100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죽겠죠. 아래에 거대한 에어백이 있다면 살지도 모릅니다. 그럼 10km 상공은 어떨까요? 낙하산이 없다면 이번만큼은 확실히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1972년에 실제로 10km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추락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에 오른 베스나 블로비치라는 여성이죠. 이 여성은 왜 10km에서 추락했고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날의 비행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적어도 이륙 후 45분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까지는요. JAT 항공 367편이 폭발했을 때 높이는 10km였어요. 생존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단 한 명이 생존했고 바로 베스나 블로비치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정 높이 이상부터는 높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분자들과 부딪혀요. 공기는 물체를 쿠션처럼 막아주죠. 그리고 이 쿠션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강해집니다. 이것을 공기저항이라고 해요. 추락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기저항이 중력과 똑같아집니다. 그럼 속도는 더 이상 커지지 못해요. 이때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대략 580m 추락하면 종단 속도에 도달해요. 시속 200km 정도이죠. 그래서 높이 1km든 10km든 위험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존하긴 어려울 것 같죠. 베스나는 눈이 두텁게 쌓인 비탈면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비탈면은 충돌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땅에 수직한 속도만 충격을 주고 땅과 평행한 속도는 비탈을 따라 내려가게 하죠. 이것이 스키 점프 선수들이 하늘을 날아 추락하고도 두 다리가 멀쩡한 이유입니다. 경사각이 60도가 된다면 충돌 속도는 절반으로 감소해요. 또 눈이 두텁게 쌓여 있다면 에어백 역할을 해줄 거예요. 더욱이 베스나와 함께 추락한 꼬리동체 파편이 공기 저항을 높이고 충격 분산에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인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10km 상공의 추락에서도 기적은 존재했다는 것을요. 버티다 보면 어쩌면 방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